손흥민에게 통산 11골을 실점하며 아픈 기억을 심어준 손흥민과 리버풀 클롭 감독과의 질긴 인연이 드디어 마무리되었다. 방금 전 펼쳐진 토트넘과 리버풀과의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한판 승부. 리버풀에서의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있는 클롭 감독인데요.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난 후 리버풀을 떠나서 오랜 휴식을 갖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클롭 감독은 수많은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언급하며 언제든 이적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기 때문이죠. 그런 클롭 감독이 곧 리버풀을 떠나게 되면서 손흥민과의 인연도 이제 끝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서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은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라며 손흥민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또 친근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줘 국내 축구 팬들에게도 엄청난 호감을 사고 있는 클롭 감독인데요. 오늘은 토트넘과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손흥민 선수의 활약 모험과 그동안 독일 분데스리가부터 영국 프리미어리그까지 손흥민 선수가 클롭을 상대로 넣은 모든 득점 장면 모험에 대해 글로벌 사커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리버풀과의 경기는 전반부터 매우 쉽지 않았습니다. 리버풀이 상대적으로 토트넘보다 강팀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리버풀은 자신들의 홈구장인 안필드에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원톱 스트라이커로 출전했는데요. 전반전 토트넘이 점유율 면에서는 우위인 모습이 나왔으나 슈팅 숫자가 14대1을 기록하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보여주며 리버풀에게 압도적으로 밀리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공이 전달되어야 공격을 시작할 텐데 리버풀 미드필더진에게 밀리는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공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이죠. 손흥민은 이전 경기들과 같이 토트넘의 미드필더진이 밀리는 모습이 나오자 중앙 아래쪽까지 내려와 도와주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경기를 뒤집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리버풀은 시종일관 토트넘의 골대를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몇몇 장면들에서 어이없는 슈팅을 보여주었으나 모하메드 살라의 득점이 결국 터졌습니다. 이 장면에서 토트넘이 실점하는데 에메르송이 매우 큰 역할을 했는데요. 뒤쪽에 모하메드 살라가 완전 프리하게 혼자 위치해 있는데 공이 있는 앞쪽만을 쳐다보고 있다가 살라가 돌파에 들어가는 것을 완벽하게 놓쳐버리죠. 공이 올라오는 상황에서도 에메르송은 산책하듯이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키가 작은 모하메드 살라가 헤딩으로 득점하는데 아무것도 대응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수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에는 로버트슨의 추가 득점이 나오는데요. 전반 막판 크로스를 이어받은 로버트슨이 살라에게 패스를 전달하고 이것이 슈팅으로 이어집니다. 이 공이 비카리오 골키퍼를 맞고 다시 튀어나오는데 로버트슨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득점에 성공하죠. 토트넘의 수비수들을 보면 멍하니 서서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안 로버트슨만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후반전에도 추가 실점을 내준 토트넘은 그대로 리버풀에 패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의 클롭 감독을 상대로 기록한 모든 득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롭 감독과 손흥민의 역사는 모두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아마 모두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온 이후부터 토트넘의 손흥민, 리버풀의 클롭 감독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손흥민의 10대 시절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에서 활약하던 독일 분데스리가 당시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도르트문트 팀의 감독을 맡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손흥민에게 대량 실점을 당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며 악연 아닌 악연을 이어나가게 된 것이죠. 우선 함부르크 시절 어린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 손흥민은 클롭의 도르트문트만 만나면 무조건 2골을 뽑아내는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득점 장면은 손흥민 선수에게는 매우 보기 드문 헤더 득점인데요. 동료의 크로스를 이어받아 다이빙 헤더를 성공시키며 클롭 감독을 상대로 첫 번째 득점을 뽑아냅니다. 두 번째로는 일명 손흥민 존이라고 불리는 사이드에서의 돌파에 이은 놀라운 중거리 슈팅으로 두 번째 득점을 뽑아내는데요. 이 득점 직후 입을 다물지 못하며 놀라워하는 클롭 감독의 모습이 독일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또 다음에 이어진 함부르크와 도르트문트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멀티골을 폭발시키며 클롭 감독을 침몰시키는데요. 이전의 득점 장면과 비슷하게 사이드에서 돌파에 들어오던 손흥민은 젊은 시절부터 보여준 감각적인 특유의 손흥민 존에서의 슈팅으로 클롭 감독 상대의 세 번째 득점을 달성합니다. 이후에는 같은 경기에서 동료의 크로스를 이어받아 다이빙 슈팅을 깔끔하게 성공시키며 클롭 감독 상대로 네 번째 득점을 뽑아내는데요. 이 당시 함부르크가 강등권 팀이었고 도르트문트가 우승권을 바라보는 강팀이었음에도 손흥민의 멀티골로 무려 1대4로 도르트문트를 대파하는 이변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후에 손흥민은 독일의 강팀 레버쿠젠으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손흥민의 아주 완벽한 퍼스트 터치가 이어지고 이 깔끔한 터치 이후 골키퍼까지 제치며 다시 한번 클롭의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독일에서만 클롭을 상대로 5골을 퍼부으며 클롭 킬러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던 손흥민 선수.
이후부터는 클롭 감독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의 감독을 맡게 되었고 손흥민이 같은 리그의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되면서 다시금 클롭 감독은 손흥민이라는 악몽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클롭의 리버풀을 상대로 득점한 첫 번째 득점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유심히 보면 20대 초반 시절 손흥민의 스피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리버풀의 제임스 밀러보다 더 뒤에서 출발한 손흥민인데요. 미친 듯한 스피드를 보여주며 순식간에 밀러를 제쳐버립니다. 이후 해리케인의 깔끔한 크로스가 올라오며 절정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는 손흥민 선수답게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 득점을 지켜본 리버풀의 제임스 밀러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나를 앞질러 나가는 것을 구경하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라고 인터뷰하며 손흥민이 얼마나 빠른 선수인지 인정하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실점 장면에서 클롭 감독의 반응 또한 재밌는데요. 독일에서도 손흥민에게 실점할 때마다 감탄사를 연발했던 클롭 감독답게 이 실점 장면에서도 손흥민의 스피드를 보자마자 감탄사를 내뱉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클롭 감독은 이때부터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은 것이 자신의 인생 최대 실수였음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지는 클롭 상대로의 7번째 득점은 손흥민 특유의 환상적인 오프 더 볼 움직임에서 나옵니다. 리버풀의 오프사이드 라인을 지키며 서있던 손흥민에게 공이 전달되는데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앞으로 치고 나가며 리버풀의 골키퍼인 알리송까지 방향을 속이며 득점에 성공, 클롭 감독에게 7번째 악몽을 선물해줍니다. 이후 8번째는 손흥민의 스피드에 당황한 리버풀 골키퍼의 실수가 나오는데요. 어이없는 태클로 공을 놓친 골키퍼의 실수를 손흥민은 놓치지 않았고 그대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9번째 득점은 토트넘의 뛰어난 팀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스 과정에서 리버풀의 선수들이 손흥민을 완벽하게 놓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리버풀 수비수들이 아무도 손흥민을 마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받은 공을 득점에 성공, 9번째 득점을 달성합니다. 10번째 득점 또한 손흥민의 놀라운 오프사이드 라인 브레이킹 능력을 볼 수 있는데 리버풀의 수비수들 뒷공간에서 비스듬하게 뛰어들어가며 절묘하게 온사이드 판정을 받아냅니다. 손흥민의 이런 놀라운 라인 브레이킹 능력은 수비수들에게는 공포일 수밖에 없는데요. 뒤늦게 리버풀의 수비수 반다이크가 손흥민을 막기 위해 달려오지만 뛰어난 라인 브레이킹 능력을 통해 먼저 치고 나간 손흥민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대로 먼저 골포스트로 슈팅을 시도 10번째 득점을 성공시키며 리버풀의 클롭 감독을 상대로 10번째 득점을 뽑아냅니다. 11번째 득점은 이번 시즌 7라운드 경기에서 나왔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폭발적인 스피드가 보입니다. 히샬리송이 패스를 전달받아 크로스를 올리려 하는 모습이 나오자 손흥민은 엄청난 속도로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며 리버풀의 수비수들을 제치고 슈팅에 성공. 클롭 감독 상대로 대망의 11번째 득점을 뽑아내죠. 이 당시 리버풀전 득점으로 인해 손흥민이 유럽 통산 200번째 득점을 달성했는데 클롭 감독 상대로만 11골을 집어넣었으니 손흥민이 기록한 모든 득점의 5% 정도를 클롭 감독이 만들어준 것이죠. 이쯤 되면 클롭 감독이 리버풀을 떠나기 전에 손흥민 선수가 저녁 식사 정도는 대접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